이 자세를 1분만 해도 척추, 골반 순환이 잘 되고 몸매가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서 주의사항과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릴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제가 어떤 동작 하나를 올려드렸더니 유튜브에서는 지금 현재 85만 회, 인스타그램에서는 150만 회의 뷰를 봤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댓글로 벌써 500개 가까운 댓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자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세를 1분만 버티면 전신 몸매가 날씬해지고 척추와 골반 순환이 되면서 전신 순환에도 좋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맨 처음에 제가 가부좌를 먼저 틉니다. 그런 다음에 앞으로 전진을 해서 바닥에 엎드린 다음 팔을 쭉 펴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자세를 취하려고 하죠. 저는 아주 뻣뻣해서 잘 안 돼서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께서는 몸을 충분히 이완한 다음에 쭉 늘려서 허리까지 젖혀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자세는 총 5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부좌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전진을 해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팔로 미는 동작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팔로 민다기보다는 등을 이렇게 세운다는 느낌이긴 하고요. 어쨌든 팔을 쭉 펴서 몸을 상체를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자세를 잡는데 배가 땅에 닿는다든지 허리가 뒤로 젖혀진다든지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 상태로 1분 이상을 버티는 겁니다. 물론 이 버티기 동작이 굉장히 어렵고요. 처음 말씀드리지만 이 동작은 아주 고급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초급 단계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몸의 유연성이 갖추어져야 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대략 중급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신기하네 하면서 따라 해보시다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뭐 부들부들거려요, 뭐 지옥을 경험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던데, 가부좌부터 안 돼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부좌라는 자세 자체가 다리를 양쪽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반과 그리고 고관절 이 부분의 순환이 잘 돼서 충분하게 스트레칭이 되어서 유연성이 확보되신 분들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 뒤쪽에서는 햄스트링이라든지 다리 앞쪽의 근육들도 충분하게 유연을 해야 가부좌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부좌 동작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여기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부좌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 부분을 순환을 시켜 주시고요.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매일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이 부분에 집중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가부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6개월 정도는 걸리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하고 하시던데요. 어떤 한 동작이 제대로 나오는데 6개월은 뭡니까? 간혹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의 또 다른 댓글에요, 허벅지가 얇아야 가부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제 허벅지가 씨름 선수만큼이나 굵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할 수 있는 자세니까 허벅지가 굵다고 해서 못 하시는 건 아니고, 허벅지 자체에 살이 많거나 지방이 많으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굵은 게 문제가 아니라 유연성, 그리고 지방이라든지 살 이런 게 좀 많아서 근육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할 때는 가부좌를 한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른 때에 또 연습을 하신다면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가부좌를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주셔야지 골반의 순환이 균형이 맞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잘 되는데 다른 한쪽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한쪽이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많이 유연성 운동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 자체가 유연한지 안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운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많이 묻는 분들이 무릎은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가부좌 자체가 안 되면 무릎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가부좌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자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릎의 유연성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골반과 고관절 그리고 다리 쪽의 근육에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무릎이 빨리 상하거든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골반, 고관절 그리고 다리 쪽의 유연성이 좋아지면 무릎도 역시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즉 가부좌 자세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릎이 어느 정도 좋다는 뜻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 자체가 가부좌를 하고 1시간, 2시간씩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엎드려서 대략 1분 이내로만 여러분들께서 하셔도 된다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가부좌가 일단 되시는 분들은요, 동작이 되시는 분들은 무릎이 상하지는 않아요. 조금 무리는 가겠죠. 하지만 무릎에 좋은 동작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만 무릎에 좋죠. 어떤 동작을 할 때 무릎이라든지 관절 부분은 대부분의 다른 관절들, 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힘이 전달이 되면서 다 무리를 가요. 그러니까 가부좌 자세가 꼭 무릎에 오래 있을 때는 나쁘긴 하지만
이 동작 자체가 무릎에 큰 무리를 주진 않고요. 관절염이 있거나 또 세 번째로 많이 물으시는 분들이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동작 자체를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동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그런 상태가 만성이거나 혹은 하셔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허리 디스크가 어릴 때부터 있어서 계속해서 재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아래쪽으로 신경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걷지도 못하는데 이런 동작을 못 하시겠죠. 허리 디스크가 만성적으로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 협착증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 동작을 꾸준하게 함으로 인해서 허리 자체가 재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맥켄지 동작이라고 하는 허리 디스크일 때 가장 추천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게 다리를 풀고서 쭉 뻗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상체를 들어 올리는 건데요. 이 동작은 다리를 고정을 하고 다리 움직임을 아예 없애버리니까 허리 자극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자극이 너무 강해서 허리에 조금 자극이 무리가 올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자극을 참으실 수 있다면 허리가 훨씬 더 강화되고 척추도 더 곧바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발목이 아파요 라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가부좌를 처음에 할 때 발목 자체가 조금 아프고요, 발등이 쓸리는 듯한 그런 아주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발목 강화 훈련, 발목 푸는 훈련을 충분히 해주시고, 제가 올려드린 많은 운동들 중에서 발목에 관련된 운동들을 꼭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관절과 이런 부분들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다리 자체가 유연해지면 발목의 통증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을 들어 올릴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가부좌를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갔습니다. 들어 올릴 때 팔로 쭉 민다기보다는 등의 힘으로 이렇게 세우고요. 그때 복부의 힘이 딱 가서 코어를 잡아줘야지 등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팔은 그냥 받쳐두는 거지, 어깨 힘을 쭉 빼고 편안하게 있고요. 그 다음 상태에 저처럼 뻣뻣한 사람도 수년 동안 노력을 하니까 이 자세가 되는데, 배가 아직 땅에 닿지는 않죠. 배가 땅에 닿을 정도가 되려면 허리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척추 전체의 유연성이 좋아야 등을 젖힐 수 있고요. 심지어는 고개를 뒤로 젖힐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몸 전체가 유연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한 분께서 저는 어릴 때 이게 잘 안 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나아지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화이팅 해주세요 라고 격려글을 올리셨던데, 그것처럼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점점점 이 동작이 쉬워지고 편안해질 때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개도 젖히고요. 호흡을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자세를 1분에서 심하면 5분까지도 버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점점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저는 10초 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1초도 못 버티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10초 있으면 부들부들 떨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고요. 1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라는 거 아마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시면 되고요. 배가 안 닿아요, 머리가 뒤로 안 젖혀져요 이러신 분들은 이 자세가 그 정도까지 되는 자세는요, 중급 이상 고급 정도까지 되는 수준이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댓글을 조금 더 읽어드리자면, 원장님 자세도 멋져요. 저도 아주 뻣뻣하지만 어릴 때 정말 왕뻣뻣했거든요. 그래서 유연성 운동을 하려고 매년 노력을 하는데, 할 때마다 또 유연성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다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다시 재활을 하고 회복을 하고 침 맞고 또 혼자서 치료를 하면서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점점 좋아진 게 이 정도 자세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네, 보지만 마시고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바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노력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서 바로 지금 실행하시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5초만 했는데도 뭔가 시원해진 느낌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5초, 10초 이렇게 늘려가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몸매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동작을 자주 매일까지는 못하더라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시간 날 때마다 대략 30초에서 1분씩만 꾸준하게 하셔도요, 허리, 골반, 그리고 뱃살, 옆구리살 이런 데가 정리가 되고 다리 부분의 살이 굉장히 라인이 예뻐지실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자세를 하기 위한 수많은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어떤 분께서 댓글 다셨는데, 바로 이 포인트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어떤 한 동작들은 이 동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동작을 할 수 있냐 없냐, 아프냐 마냐, 이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동작을 해나가는 그 과정과 버티면서 나를 돌아보는 이 과정 자체가 공부인 거고 동작들을 하는 의미이죠.
정말 정확하게 댓글 달아주신 이분께 혹시 보고 계시다면 하늘에 연락 주시면요,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든 자세입니다. 매일 하다 보면 저렇게 할 수 있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점점점 늘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들은 초급, 중급, 고급 단계가 있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나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일마다 동작들을 하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동작들이 초급 단계도 있고요,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는데, 이 동작들을 내 몸에 맞는 수준으로 잘 선택하셔서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점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 동작 하나 간단하게 쇼츠로 알려드렸는데도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네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댓글로도 소통을 해서 제가 기분이 좋고요. 댓글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들께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지만 마시고 바로 실천하는 게 여러분들의 힘이라는 거,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는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라!